병원에 오시는 환자분 거의 80%가 잘못된 스트레칭 마사지를 하시다가 내원하십니다. 스트레칭이 잘 되었다면 애초에 병원에 올 일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회복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운동 전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고, 불편할 때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들도 꼭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스트레칭의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분들의 경험뿐만 아니라 논문을 통해서도 이미 효과적이라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스트레칭을 하실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지, 또 어떤 증상에는 하지 말고 차라리 치료를 받는 게 나으신지, 그 기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몸을 더 손상시켜서 오시는 환자분을 보면 스트레칭을 하셨을 때 왠지 뻐근하고 불편한 느낌이 있는 곳, 혹은 통증이 있는 곳에 시원한 느낌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한 환자분은 정거근 스트레칭을 하신다고 홈롤러를 대고 체중으로 계속 누르다가 다발성 늑골 골절을 입어 오셨어요. 흔히 많은 분들이 하는 스트레칭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요근 스트레칭 할 때 런지 자세를 많이 하시죠. 이때 느낌이 잘 안 오시다 보니 고관절을 최대한 벌리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관절의 운동 범위와 천장관절 및 허리 관절 운동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서 손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장요근 스트레칭에서는 골반을 뒤로 딱 잡아준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 장요근 스트레칭을 하시려고 해도 거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일반인 분들이 많이 하는 장요근 스트레칭 방식은 이런 식으로 최대한 보내서 장요근을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천장관절과 고관절 쪽에 많은 부담이 가게 되는데요. 안전하게 하는 방식은 이 상태에서 골반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골반이 앞쪽으로 가는 거를 방지해주고 최대한 뒤로 넘어가게 고정해줘야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앞으로 가려고 해도 거의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장요근의 자극은 최대로 갈 수 있어요. 다른 예로 이상근의 스트레칭을 볼게요. 보통 이상근의 스트레칭은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시죠.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에 최대한 자극을 주고 늘리기 위한 방식인데요. 이 방식을 자세히 보면 골반도 최대한 굽어지고 반대편 다리 힘으로 온갖 힘을 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대부분 증상이 심한 분들이 이 동작을 하게 되면요, 요추와 천장관절, 고관절의 과운동성 때문에 염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힘을 주게 되면 그 주변 관절을 싸고 있는 연부 조직들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상근 스트레칭을 하면 이런 방식을 선호합니다. 최대한의 자극이 가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이 방식을 할 때도 골반이 자꾸 움직이고 허리 관절에도 힘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 방식 역시 이 골반을 고정해 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과하게 하는 스트레칭의 문제가 뭐냐면 반대편 다리에 힘을 쓰게 되면서 이 오른쪽 고관절에 운동 손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골반을 고정한 상태에서 차라리 팔 힘으로만 당겨주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자극이 잘 안 온다고 과하게 계속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오히려 엉덩이 통증은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자신이 없다 하는 분들은 그냥 앉아서 해주세요.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올려주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골반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살짝 상체만 숙여주는 거예요. 이때도 허리를 막 구부려 갖고 계속 누르게 되면 허리 관절과 천장관절 이쪽에도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운동을 할 때 주변 관절들의 운동은 고정해 주시고 그 해당 근육에 최대한의 자극만 주는 걸로.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안전한 이상근 스트레칭에서는 골반과 상체는 고정해 주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체중이 크게 실리는 반대편 다리의 힘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팔로 당겨주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앉아서 상체의 힘으로만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충분한 자극이 되실 거예요. 더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상근 스트레칭을 할 때 최대한의 효과를 주기 위해 상체를 굽혀준 동작이 있잖아요. 이때 다혈근도 힘을 받게 됩니다. 다혈근도 후 천장관절 인대 부위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장력이 걸리면서 손상을 받고 안성화된 너덜너덜한 인대들을 더 뜯어버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흔히 기립근이라고 말하는 췌장근이나 장늑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의 염증보다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손상된 염증들이 더 커져 있죠.
이 부위의 염증들이 좌골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엉덩이 전체의 통증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관절의 유연성, 네,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들여다보면 안정화시키는 인대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원래 인대들이 손상되게 되면 더 이상 움직임으로 인한 손상들을 막기 위해서 근육을 단축시켜 행동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통증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기전입니다. 굳이 이런 몸의 보호를 깨야 할까요? 유연성으로 포장하고 있는 과운동성은 관절의 불안정성 및 통증을 유발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전하게 하는 스트레칭의 원칙은 첫 번째, 해당 근육을 최대 범위로 늘리기보다는 그 주변 관절을 잘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적은 범위로 근육 이완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는데 주변 관절들이 너무 많이 움직인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도한 체중을 싣는 스트레칭 마사지는 피해야 됩니다. 너무 과한 힘을 해당 근육과 주변 관절에 싣게 되면 당연히 손상되게 될 거고 그 주변 관절 연부 조직에서 분비되는 염증들이 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유연성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른 의미로 관절들의 불안정성을 의미해요. 원래 주변 연부 조직들이 손상되게 되면 더 이상 움직임으로 인한 손상들을 막기 위해서 주변 근육들과 관절들의 움직임을 제한시켜 놓는데요. 통증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 기전인 거죠. 하지만 반복적이고 과도한 스트레칭은 이 몸의 보호 기전을 자꾸 깨버립니다. 해당 주변 조직들의 안정성을 깨게 되면서 과운동성을 유발하게 되고 따라서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는 트레이너분이나 필라테스 혹은 요가 강사분들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손상 범위 전까지 제어를 잘 하세요. 그러나 1대1로 학습하지 않고 영상으로만 접하게 되면 일반인 분들은 시원한 느낌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유연성이 많다고 튼튼한 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 스트레칭을 해주는데도 효과가 잘 나지 않거나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반복될 경우 혹은 통증 강도는 조금 주는 것 같은데 범위가 되려 점점 늘어나거나 혹은 저리거나 당김 등의 신경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면 스트레칭보다는 치료로 넘어가셔야 될 단계입니다. 혹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이나 혹은 주변 분들께서 스트레칭을 너무 과도하게 한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일랩이었습니다.